자, 그러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SAT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하고 국제미로 가서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로그아웃하고 계정을 네, 계정을 입력하고 나서 그죠?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새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죠? 네, 새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크게 그죠? 불러와서 전처리 한 다음에 분석하고 시각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재료를 요리로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료를 가져와서 따듬고 요리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한다. DP하죠. 테이블 요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음, 그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죠? 찌개면 찌개, 튀김이면 튀김. 그죠? 요리의 종류가 다릅니다. 재료를 가져와서 재료를 가져와서 요리 재료, 식재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전처리 다듬습니다. 다듬고 그죠? 요리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 하는 거죠. 담는 거죠. 그릇을 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 과정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도 똑같아요. 네, 데이터 분석도 재료를 불러 가지고 와서 시장에 사와서 그죠? 전처리 씻고 그죠? 다듬고 또 썰고 그죠? 이 과정입니다. 어떤 거는 데쳐놔야 하기도 하죠. 김밥 같은 경우는 뭐죠? 그, 좀, 뭐, 야채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볶아 놓잖아요. 그죠? 그거 전처리 해야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 하면, 모든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SAT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SAT,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음, 됐죠. 가져오니까, 이렇게 필드가 8개의 컬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컬럼명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다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러한 컬럼의 데이터가 대부분 분류 값으로 되어 있어요. 딱딱 떨어지는, 그죠? 남자, 여자는, 그죠? 분류 값이죠. 분류되는 값이죠. 그죠? 값이 연속선의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팩터 타입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인종도 연속된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딱 구분된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팩터로 하고요. 부모의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고 식사 여부도 팩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고 시험 준비 여부도 우리가 팩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여기에서 바로 바꿔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불구하고 가져온 기능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보려고 그러면 자료 요약이라는 똑같습니다만은 이 자료 요약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시각화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료 요약, 이거 보시면 전처리의 자료 요약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료 요약 누르면 성별로 이렇게, 남성의 그죠? 여학생 수는 245명, 남학생 수는 253명. 시각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도 그죠? 5개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상으로도 보면은
유일한 값이 5개네요. 그러니까 5개, 5그룹의 인종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두 그룹의 성별이 있더라. 이게 3이 되면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의 경우도 보면은, 클릭하면은, 어, 6그룹인데, 그죠? 6개 그룹인데, 지금 보면은, 썸 칼리지보다도 여기 어디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숫자가 많네요. 학생 중에. 그죠? 그 다음에 마스터, 석사학위, 부모님 중에 그 석사학위를 가진 학생은 27명. 이렇게 딱 봐도 이제 한눈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점심 식사를 떤 식으로 먹는지 봤더니 표준형으로 먹는 아이들이 326명, 그다음에 뭐 다른 프리 리듀스 를 먹는 친구들이 172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 준비 과정도 자 시험 대비 과정을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327명이고 그 이수를 한 친구가 17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점수의 분포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65에서 69.2 그죠? 그죠? 정규 분포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읽기 점수의 경우도 70에서 74점 사이에 어, 분포하는 학생의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쓰기 점수는 65에서 69. 그래서 결국 읽기 점수가 제일 그죠? 높은 편인 것 같다라는 게 감으로 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쭉 보면 3, 4분이 최대값 변동 개수, 하위 경계, 뭐 상위 경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죠? 시각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각화. 시각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막대 그래프 클릭을 하시고 막대 그래프를 하나, 막대 그래프를 자, 성별로 수학 점수, 읽기 점수, 쓰기 점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딱 하나만 합시다. 수학 점수 이렇게 다시 그리고 그랬더니 남학생의 수학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 남학생이 조금 높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수학이 한 읽기의 경우는 여학생이 좀 더 잘 나오네요. 쓰기의 경우는 보니까 쓰기도 여학생이 조금 높네요. 결론적으로 자, 수업 점수 외에는 이 외에는 어, 그죠? 여학생이 읽기와 쓰기에는 여학생이 강하다. 뭐 이런 판단이 벌써 서죠, 그죠? 그냥 데이터 분석 뭐 대단한 우리가 뭐 기술을 쓴 게 아니죠, 그죠? 그냥 클릭만 가지고도 데이터가 탐색됩니다. 탐색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종별로 수학 점수를 좀 볼까요? 했더니 그룹 C의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룹 C의 그 점수가 보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뭔가 하면 그룹 C의 평균 점수가 아니고 그룹 C 학생의 수학 점수의 총합입니다. 사실은 단순 합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라는 것은 평균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니까. 그죠? 그룹 C의 인정수가 많냐 한번 볼까요? 그룹 C의 SNET를 보면은 자, 그룹 C의 인종 그 학생 수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학생 수의 수학 점수를 합치면 그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죠?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평균을 기준을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평균을 비교해야지 의미가 있지. 단순히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전에 자, 젠더별로 이렇게 한 것도 지금 이게
그죠? 이렇게 막 그냥 단순 합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어, 숫자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숫자, 평균값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는 거고요. 인종별로, 뭐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룹별로, 자, 인종별로 한번 해볼게요. 전처리에서 그룹 연산, 그룹 연산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룹 연산. 그래서 그룹 연산을 가져와서, 자, 인종별로 수학 점수를 기준은 인종이고 레이스 에스니티고 자, 수학 점수를 가져온 다음에 수학 점수의 평균값을 이렇게 보면 그죠? 구해줍니다. 그러면 그룹 A부터 B, C, D, E까지의 평균 점수가 구해지고요. 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인종별로 평균 점수를 그려주면 자 그룹 E가 그죠? 그룹 E가 E의 학생의 어, 그룹 E 학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성별에 따른 점수, 인종에 따른 점수, 부모 학력에 따른 또 점수.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연산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룹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룹 연산. 부모의 좀 전에 이제 그 부모의 학력 수준이었다면은 그룹 그 인종이었다면 부모의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자 만약에 수학 점수 읽기 점수 해볼까요? 읽기 점수의 평균을 같이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와도 숫자가 나오지만 단순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인 탐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막대 그래프를 부모의 교육 수준에 맞춰서 하니까 음, 역시 석사학위 부모가 석사학위를 가진 학생들의 그 점수가 그죠?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학력의 경우에 부모의 학력이 고학력인 경우에 점수가 높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 파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탐색해서 되게 유의미한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만 잘 정리해도 보고서가 나오겠죠.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게 보면은 이 그룹 연산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지 두 그룹 또는 간의 어떤 비교가 되는데 이 그룹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시각화 중에 박스 플롯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박스 플롯. 박스 플롯은 이 박스 플롯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인종별로 이제 성별을 기준으로 수학 점수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미디안이 65고 얘는 68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남성의 미디언 중간값이 높구나. 그 다음에 IQR도 좀 더 높게 분포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학생들의 어떤 여기 분포 이상한 값, 이상치라고 하죠. 이상치가 남학생보다는 좀 더 있구나. 그 다음에 요게 뭐라고 했어요? IQR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IQR인데 요거 1.5배죠, 여기가. 요거 1.5배.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이상하다. 이상치다. 이상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플롯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또 뭐, 또 좀 전에 우리가 박스 플롯을 그래서 또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그죠?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아, 수학 점수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얘가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선을 80점 선을 기준으로 쭉 보면은 박스 여기 얘가 제일 넘어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그죠? 69점입니다. 중간값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건 67점인데 아무튼 요 IQR 박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 점수의 폭도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얘도 얘를 보면은 67점이고 점수의 범위가 좀 넓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아요. 얘가 그죠? 그랬더니 부모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고 그죠? 바첼러 디그리. 근데 바첼러 디그리는 보니까 이게 IQR의 영역이 상당히 좁게 분포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상치가 있어요. 이상치가. 그죠? 뭐 이렇게 막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면은 인종별로 한번 볼까요? 인종별로 보니까 그룹 E의 학생의 점수대가 제일 높네요. 보니까 이건 유의미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걸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요 중앙에 있는 게 제일 위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상치가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항상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셨죠? 네. 박스 플롯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 차트. 그래서 시각화의 파이 차트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인종별로 자, 수학 점수의 비율 보니까 남학생의 점수가 52.3, 47.7인데 자, 이거는 합산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합산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파이 차트로 보여줄 때도 당연히 평균값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여기 보시면 그룹 연산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룹 연산. 그래서 그룹 연산을 넣어서 그룹 연산을 한 다음에 그룹 연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 성별로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그죠? 구하고 여기에 대한 파이 차트를 이렇게 그려줘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수학 점수의 값을 가지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 약간 달라졌죠, 그죠? 51.5고요. 여기는 52.3입니다. 근데 평균 값을 가지고 이 파이 차트를 그려주는 것이 그죠? 조금 더 정확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파이 차트도 뭐 똑같이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전처리에서 우리가 그룹 연산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이걸 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서 상단에 올라가서 그룹 연산을 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시각화에 가서 다시 파이 차트를 그리면 연결해서 여기 데이터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읽기 점수의 분포를 딱 보면은 비율을 보면은 16.8, 17점, 17.9, 17.9가 되는 여기가 제일 높네요. 그죠? 근데 이게 비율이 비슷비슷하니까 뭐가 눈에 딱 띄진 않아요. 네, 딱 띄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어, 인종에 따른 거죠? 인종에 따른 점수입니다. 그죠? 수학 점수고. 그래서 수학 점수도 여기다가 인종에 따른 수학 점수를
그려보면은, 딱 봤을 때 그룹 E의 비율이 제일 높다. 22.4. 숫자가 딱 보이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막, 크고 작고의, 뭐, 아주 그런 게 아니라서, 파이 차트보다는, 그죠? 이 막대 그래프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여기 좀 어떤, 차이가 더 눈에 확 띄죠, 그죠? 그래서 시각화는 결국, 결론적으로 가장, 데이터를 잘 보여주는 도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이미.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고 싶어요.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엑셀이고, 그다음에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챗 GPT와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각화까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시각화, 틈새적 데이터 분석,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실습을 좀 해봤고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그죠? 제가 지금 간단한 탐색적 데이터를 탐색해서 보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클릭만 가지고 데이터를 컨트롤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과 의지를 가지면 배울 수 있는 어,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죠. 그럼 오늘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